오늘 여러분이 궁금한 모든 이슈를 알아보는 세상의 모든 빅데이터. 연세대 박희준 교수가 분석해드립니다. 네, 궁금했던 모든 이슈와 인물들을 빅데이터로 분석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연세대학교 정보산업공학과 박희준 교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감정노동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 텐데 예. 어찌 보면 지금 마이크 앞에 앉아있는 저도 감정노동자라고 볼 수 있나요? 분류를 어떻게. 그렇겠죠. 그렇죠. 예. 네. 우리가 감정노동이라고 네. 하면은 이렇게 느끼는 감정 그리고 네. 그 상황에서 보여줘야 될 네. 감정 간의 그렇죠. 간극이 생길 때 거기서 이제 발생하는 노동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진행자분께서도 뭐 어느 정도 아니요, 그렇게 간극은 없어요. 예. 그냥 들으시는 대로 아주 지금 기분 좋고 예. 즐겁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지난 12일 KB국민카드는 콜센터 상담 직원에게 심한 욕설을 퍼붓고 성적 모욕감을 준 회원을 고발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예. 그 사건부터 좀 짚어볼까요? 예. 네. 그래서 KB국민카드는 그 회원을요 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로 지난 12일 서울 종로경찰서에 이제 고발을 하게 되는데요. 사건은 지난달 24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네. 그 문제 회원이 이제 KB국민카드에 전화를 걸면서 시작이 됐는데요. 네. K 씨는 안내 직원이 전화를 받자마자 이제 다짜고짜 욕설을 퍼붓고 성적인 모욕감을 주는 이제 발언까지 쏟아내는데 네. 뭐 처음부터 민원이나 요구 사항이 있었던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해당 직원이 뭐 겨우 이제 통화를 끝냈는데 그 K 씨가 더 집요해집니다. 네. 그 이후로 이제 7차례나 더 콜센터에 전화를 해서 모두 9명의 직원이 응대를 하게 되는데 네. 얼마나 심한 욕설을 들었는지 그 피해를 당한 9명의 직원이 정신과 상담까지 받기에 그 이르렀고요. 정도로요. 네. 그중에 그중 한 명은 결국 퇴사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네. 뭐 관계자가 밝힌 내용에 의하면 그 녹취된 내용을 들어보면 뭐 차마 우리가 입에 담기 힘든 수준의 그런 욕설이 담겨 있다고 하죠. 예. 진상 회원이네요. 진상 회원. 그렇습니다. 네, 네. 근데 우리가 대체적으로 네. 콜센터 직원들이 욕설을 듣거나 이제 성희롱을 당해도 회사 입장에서는 대응이 쉽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해당 고객이 금융당국에 이제 불친절 등을 문제를 삼아가지고 민원을 넣게 되면요. 네. 금융기관 평가에서 이제 손해를 감수를 해야 됩니다. 그런 이유로 해서 지금까지 사실 그 기업들이 네. 좀 이렇게 소극적인 대응을 했는데 이번에는 아주 뭐 최초로 네. 좀 이제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이제 아나운서실에서도요. KBS도 이제 시청자 상담 이런 거 전화를 많이 받고 특히 예. 이제 어떤 한국어 관련해서 문의 전화들을 가끔 하세요. 예. 근데 이제 일부 정말 일부 몰지각한 분들께서는 전화하자마자 뭐 무슨 하면서 이렇게 예. 욕부터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도 이런 비슷한 사례인데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업무 방해가 적용이 된다는 거. 예, 그렇습니다. 명심을 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런 높은 수준의 감정 노동을 요구하는 직업도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참 재미있는 것이 그 네. 한국고용정보원이 지난 13일에 이제 발표를 했는데 한국의 주요 직업 730개 가운데 네. 화나게 하거나 무례한 사람을 대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난 직종은 아마 놀라실 텐데요. 뭐 텔레마케터, 보건위생, 환경검선 뭐 이런 직종들은 네네. 여러분이 짐작하시겠습니다만은 네. 그 중에 경찰관이 들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경찰한테도 이렇게 무리하게 하는 사람이 최근에 많나 굉장한 보죠. 그 경찰관들이 감정 노동을 요구받는 것 같아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리는데 네. 뭐 여러 가지 예가 소개되고 있습니다만은 지난 8일이에요. 네. 그 원피스 차림의 여성 한 명이 서울 강남경찰서 1층 형사 당직실로 이제 잡혀오게 되는데요. 네. A 씨는 이제 새벽까지 술을 마셨나 봐요. 네. 그리고 옆 테이블 사람과 시비가 붙어갖고 이제 손찌검을 해가지고 결국엔 수갑을 차고 경찰서로 이송이 되었는데 뭐 근데 만취가 된 상태니까 경찰서에서 난동을 부렸던 것 같아요. 여성이라 그러신 거죠? 여성. 31세 네. 여성입니다. 네. 네. 예. 뭐 담배 가져오라고 욕설을 지르기도 하고 근데 경찰이 대꾸를 안 하니까 네. 갖은 욕설을 다 퍼붓다가 네. 결국에는 옷을 입은 채로 그 현장에서 대변을 봅니다. 어떻게. 예, 그래가지고 뭐 경찰이 여경을 불러다가 샤워를 씻기고 체육복으로 갈아입히고 뭐 이런 일들이 이어지게 되는데 뭐예요? 참 최근에 뭐 이것 말고도 굉장히 많은 또 하나의 사례를 소개시켜드리면요. 네. 지난 7일에 서울 한 파출소에 이제 23세의 젊은 친구가 네. 담배꽁초 투기를 단속하는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이제 조사를 받고 있었어요. 근데 더 기가 막힌 것은 그 B 씨는 경찰에게 억울해서 그러는데 체육관에서 경찰이랑 복싱 스파링 한번 뜨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입건 소식을 듣고 이제 그 아버지가 경찰서로 파출소로 달려왔는데 네. 그러니까 아버지가 더 황당합니다. 내가 체육관 잡아줄 테니까 제대로 한번 붙어봐라. 뭐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면서 예, 최근에 정말. 어떤 그 민원을 처리하는 우리 경찰관들의 네. 그런 참 고충이 굉장히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그거 도입했잖아요. 경찰관들 이제 카메라로 다 이렇게 그렇죠. 찍는 게 예, 좀 휴대하면서 필요해요. 네. 예, 필요한 부분 같아요.
정말 지금 얘기만 들어도 가슴이 답답해지는 지금 사례들이었는데 예. 감정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뭐 정치권의 움직임도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네. 뭐 아무래도 우리 사회 감정 노동이 굉장히 이슈가 되다 보니까 정치권도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최근 정부가 발표한 그 노동개혁 5대 입법안에 감정 노동자의 산업재해 인정 관련 내용이 포함되고 이제 급물살을 타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산업재해를 지금 아직까지는 그 감정 노동에 대해서는 적용을 안 했는데 앞으로 그것을 적용할 수 있는 이제 법안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감정 노동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이고 그 기준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는 여전히 좀 숙제로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법으로서 감정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저는 우선적으로 우리 기업들이 네. 감정 노동자를 보호하기에 보다 많은 좀 투자가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보통 이렇게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직종이나 네. 그다음에 고객 불만을 처리하는 직종, 그러니까 고객과의 접점에 있는 직종이 사실 기업 내에서는 비전문 직종으로 여겨지면서 네. 사실 뭐 제한된 자원이 지원이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처우도 굉장히 안 좋고요. 그렇죠. 어떻게 네. 보면은 그 서비스 접점에서 회사의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브랜드를 만들어내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렇죠. 최전선에서 뛰고 있는 그렇습니다. 분들이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고객이 가진 문제를 해결하고 그 과정에서 또 어떻게 소통을 하느냐. 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전문성을 요구하는 그 직종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비전문 직종으로 이제 인식이 되면서 제대로 된 처우나 네. 그다음에 어떤 지원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뭐 늘 방송할 때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데 앞으로 우리 건강검진 있잖아요. 네. 지금은 신체 건강만 우리가 검진을 하는데 맞아요. 최근 와서 네. 예, 별의별 일이 다 있잖아요. 네. 묻지마 범죄도 있고 예. 뭐 분노 네, 조절 장애도 맞아요. 있고요. 이제는 우리가 정신 건강도 좀 건강 검진 영역 안에 포함을 물론 이제 뭐 국가적으로 또 비용이 발생하는 문제이긴 합니다만 네. 이 부분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왜 해요. 조직 생활 하시는 분들 그런 느낌 다 있으실 거예요. 저 사람은 정신 감정 좀 받아야 되지 않나. 예. 좀 그런 좀 어떤 그런 보호 절차 좀 분명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누굴 떠올리시는 네, 계신 좀 것 약간 같은데. 있어요 지금 아마 약간 흥분하는 그 목소리 느껴지시죠. 소셜 데이터 분석 결과는 이런 감정 노동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나요? 그러니까 뭐 그 감정 노동을 네. 이렇게 키워드로 넣어보면 대부분 이제 부정적인 단어가 올라오고요. 그리고 연관 단어를 살펴보면 스트레스, 네. 갑질, 서비스 그리고 이제 텔레마케터라든가 아무래도 아까 그 KB 국민카드 사례가 이제 영향을 미친 것 같은데요. 그리고 텔레마케터, 경찰 이런 연관어들이 이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아까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고객은 왕이다라는 것에서 비롯된 어떤 잘못된 네. 고객과 그런 서비스 접점에 근무하는 이런 기업 직원들 간의 네. 관계가 굉장히 많은 그 정신적 노동의 피해자들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감정 노동의 문제 좀 근본적인 원인이라 그래야 될까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금 우리와 비슷한 이슈를 미국 사회도 겪었습니다. 1970년, 80년대. 그래서 그래요? 감정 네. 노동이라는 그 단어라든가 개념이 1980년대 중반에 이제 학술적으로 정의가 되거든요. 아, 그게 이제 외국에도 있는 단어예요. 예,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감정 노동이라는 건 학술적으로 정의가 네. 되어져 있는 단어고요. 그런데 그 시기를 보면 미국에서도 1980년대 들어서면서 이게 산업 구조가 굉장히 변화를 겪어요. 네. 그러니까 제조업 기반에서 서비스업 기반으로 산업 구조가 변화를 되는 과정에서 겪게 되고요. 지금 우리 사회도 들여다보면 사실 굉장히 빠른 산업 구조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제조업에서 이제 서비스업으로 어떤 변화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서비스 업종이 증가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고객을 응대하는 그런 네. 직종이 늘어나게 되고, 뭐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직장에서도 그렇고 우리 가정에서도 그렇고 누구나 어느 정도의 감정 노동은 하죠. 네, 네. 그렇지만 서비스 접점에서 고객을 응대하면서 최근 뭐 말씀하신 것처럼 고객 만족이라는 것이 굉장히 화두가 되다 보니까 좀 더 많은 이제 감정 노동자들이 생겨나는 것 같은데, 근데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네. 직원의 만족 없이는 고객 만족은 절대 맞습니다. 만들어줄 수 없습니다. 지금 뭐 그렇죠. 경영 관련해서 많은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직원에 대해서 제대로 필요한 것을 지원을 해주고, 문제는 뭐냐면요. 네. 우리가 어떨 때 보면 또 고객만 탓할 수는 없는 것이 직원들이 굉장히 주어진 매뉴얼 안에서 제한된 범위 내에서 고객들을 상담하다 보니까 상담하는 고객 입장에서도 좀 불편을 느낄 때가 예.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좀 유도리를 갖고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어떤 정해진 매뉴얼에 의해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접근도 중요하겠지만 교육 훈련을 통해서 좀 응대하는 직원들의 역량을 높이고 네. 문제 해결 과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의 폭도 조금 주고 해서 실제적으로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고객의 목소리를 듣고 고객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네. 그런 여건을 기업이 만들어줄 때 네. 이러한 문제가 좀 해결되지 않을까 싶고요. 네. 그리고 또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스트레스는 늘 받습니다마는 네. 그러니까 스트레스
스트레스 받을 때 스트레스 풀 때가 사실 최근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요즘 약간 분노 조절 장애라는 것도 그런 차원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예, 많은 사회학자들이 얘기를 하기에 최근에 우리 사회의 스트레스 수준은 증가하고 있지만 이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어떤 통로가 제대로 네.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덧붙여 보면은 최근에 와서 가족 관계라는 것이 많이 이제 심각하게 훼손이 되어져 있는데 네. 이전에는 가족이라는 것, 그러니까 사회에서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가족과의 소통, 가족과의 관계에서 많은 부분이 해소가 되어졌는데 이제 가족 관계에 조금 훼손이 되면서 네. 그런 어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요 모바일이 발전해서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세상과 많은 소통을 하고 있어요. 네. 그렇지만 마음을 담은 진정성 있는 소통하는 맞습니다. 경우는 갈수록 줄어들고 그렇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아까 정부의 대응, 기업의 대응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스스로가 좀 더 건강한 우리 주변의 관계를 네. 많이 좀 가지게 되면 뭐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네. 조금 우리가 부정적인 어떤 영향을 조금 피해갈 수 있지 덜 받지 않을까 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감정 노동의 어떤 좀 근본적인 문제까지 이렇게 짚어 주셨는데요. 좀 적어도 이런 감정 노동에 이제 업무가 있는 분들에게는 좀 이렇게 왜 정기적인 정신과 상담 이런 것도 좀 필요하다고 의무화, 봐요. 예, 그게 예, 좀 중요한 것 필요하다고 같더라고요. 봅니다. 그렇죠. 예. 네, 자 오늘 감정 노동에 대한 이야기 빅데이터로 분석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연세대학교 정보산업공학과 박희준 교수였습니다.